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가장 중요한 일만 쫙 모아서 쫙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슈 정리해 주실 일타 강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박준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고요. 네. 방송에 매일 나와. 아니 저희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워낙 시끄러워서 일이 많아서. 일이 많아요. 워낙 시끄러워서 좀 쉬고 싶은데 좀 천천히 가도 되는데 자꾸 불러내네요. 하루를 안 나오잖아요, 방송을. 네. 그러면 시사를 못 따라갈 정도로 시사가 너무 많습니다. 아, 시사에 뉴스가 진짜 너무 많고. 파도가, 그리고 하루하루 터지는 뉴스가 너무 메가톤이에요. 너무 강력합니다. 하루를 가지도 못해요. 하루라니. 하루도 못 갑니다. 네, 정말. 한 시간을 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이 방송 보면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게 중요해. 맥을 딱 짚어드립니다. 자, 이 방송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고 영상으로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박지훈 변호사, 우리는 선물도 준비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자, 메리 여러분의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소원 보내주세요. 네. 현실적, 비현실적 어떤 소원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소원 어디로 보내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오신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요. 네. 좋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를 한 다음에 후기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이거는 놓치면 안 돼, 이런 뉴스 요점 딱 정리하고 요약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귀만 열어 두시고요. 아하, 요거 그거였구나, 이렇게 쭉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말말말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말말의 주인공은 가족, 후보자의 가족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논란 뜨거웠고요. 이재명 후보의 아들 불법 도박 의혹까지 가족 리스크 대선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 유독 뜨거웠는데요. 원기옥에서 김재원 그리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맞붙었어요. 학력, 경력, 이렇게 허위 경력 이슈가 있는데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야 됐을까? 아까 김소연 변호사도 이거 선대위에서 좀 명확하게 먼저 입장을 밝히는 게 맞았다, 이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카메라가 김건희 씨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카메라가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수행원한테 목이 눌려가지고요, 좀 충격적인 영상으로 국민들한테는 다가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원 그래서 최고위원님? 그조차 어쨌든 대선 후보의 부인인데 그것을 네. 마치 무슨 파파라치가 쫓듯이 들이대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취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후보자의 부인을 무슨 죄인 다루듯이 몰아붙이고 또 그런 당황한 영상이 나온 걸 가지고 여당에서는 무슨 죄인 모습이다 하고 온통 하루 종일 떠들어대고 하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냐? 아니 그걸 왜 보고, 여당에다가 탓을 하고? 아니 그것도 사람으로서 아니 여당이 탓을 하는 게, 여당 의원들이 한 발언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이렇게 느낀 거 아닙니까? 범죄 뭐 잘못한 사람 어떻게 좀 얼굴 감추는 거 다루듯이 한다. 그래서 별 패러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점을 자꾸 우리 탓하지만 저는 뭐가 화가 나냐면, 왜 윤석열은 사과를 하는 그 순간에도 여당의 기획 공세다. 무슨 기획을 해요 우리가? 기획을 했잖아요. 뭘 기획을 해요? 수없이 지금 기획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윤석열의 없는 것도 입에는 전부 다 저 없는 것도 사실이냐 마구 윤석열 그냥 후보는 퍼뜨리고. 뭐 공작, 정치 공작 이런 단어밖에 모르니까. 자, 그런데 공정과 정의, 윤석열 표 공정과 정의의 잣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그 사건 때 많은 국민들이 쳐다봤지 않습니까? 표창장 위조라든지 무슨 인턴이
과정이 뭐 기간이 이게 허위되었다 부풀려졌다 그때 검찰 수사와 언론의 보도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상황과 지금 김건희 씨 이 허위 학력, 허위 경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슷하게 볼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제 비슷하게 뭐 의도를 가지고 끌고 갈 수가 있겠죠. 또 그게 지금 민주당의 방침이고 방향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사안은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예컨대 이번에 그 뭐 게임산업연합회, 게임산업협회의 재직증명서 문제도 네. 그것을 김건희 씨가 뭐 지금 아까 우리 강수석께서는 뭐 위조라고 주장하던데 김건희 씨가 그 도장을 뭐 세게서 함부로 찍고 하는 식으로 위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게임산업협회 회장이 그리고 거기 있는 직원이 김건희 씨를 모른다고 했고요. 그 그리고 부분도 증명서의 그러면 만약에 과정도 지금 맞지 않습니다. 그 기간도. 아니 그래서 예. 그러면 그 증명서가 재직 증명서가 어떻게 발급되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때 당시 20여 년 전의 그 상황에 대해서 또 그때는 지금 김건희 씨가 그때 게임산업 협회가 있기 전에 게임산업연합회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초기에 어떤 방법으로 도왔는지 뭐 어떤 직함을 가졌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도 없이 그냥 한번 이 사람 아느냐 하니까 난 잘 모르겠다 한다고 해서 그 증명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러면 그분들의 도장은 그 어떻게 찍힌 건지 그거에 대한 해명도 없이 범죄자 물듯이 막 하니까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그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한 다음에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공당에서 지금 몇 명이 나왔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지금 주장을 해왔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당에서 네.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입을 다문다 합시다. 내일 그러면 김건희 우리 배우자가 나와서 그때 그 재직 여당이 증명서는 입을 다물 당입니까? 지금 떠들어놓은 게 온천하가 시끄러울 정도로 얼마나 많이 그 재직 떠들었습니까? 증명서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생각해 보니 이런 이야기를 그게 합니까? 재직증명서는요. 재직증명서는 게임산업협회에서 발급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 그때는 보면요. 게임산업협회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2002년에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를 자꾸 해요. 2005년도에 그럼 발급할 때 그 협회가 아직 뭐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몰라도 직인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의 개인 도장이 찍혀 있거든요. 둘 다. 그러면 회장과 사무국장의 개인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분들이 왜 그런 도장을 찍었는지 사인이 그럼 이게 도장이 위조되어 있는 건지 그거는 봤습니까? 한 가지만 그냥 무조건 지금 이준석 지금 공격만 하잖아요. 일이 있는지 3일 이런 식으로 아무리 정치 공세를 최고위원님. 하더라도 너무 심하잖아요. 자, 3일째 됐는데 이준석 대표는 자꾸 결혼 전인데 뭘 자꾸 그러냐 이 말하고 김종인 우리 총괄 선대위원장은 뭐 부인 뽑는 자리냐 이런 이야기하고 김병준 어제 제가 김병준 선대위원장 더 라이브에 나와서 들어보니까 잘 모른다 나는 나한테 묻지 마라 이러고 있고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 오늘 처음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여당에서 뭐 이상한 이야기 공작한다 그러지 마시고 김건희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만 계속 부풀리니까 이야기고 나와서 해명을 해주시고 말씀을 하시려면 예를 들어 하나만 잠깐 들어보시라고 윤석열 오늘 후보도 적절해 보인다 이러면서 자기 부인 이야기예요. 뭐 부인 논평하고 있어. 뭐 적절해 보인다.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김건희 뭘 배우자가 적절해 보여요? 아니 김건희 배우자가 사과를 생각한다 생각이 그러니까 있다면 그 말 맞다고 그런 거지. 그건 엄마라고. 아니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아니 부인께서 사과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저 같으면 어떻게 질문이 이야기하냐? 그랬잖아요. 아니, 질문이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부인이 사과한다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짜 사과하는 게 적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모르니까 예를 들어 자, 강기정 수사보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언론인이 네. 당신 부인이 이러이러한 것이 오류가 있고 잘못을 한 것 같다. 어떻게 그게 생각하냐? 아니고 질문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왜곡 좀 하지 마세요. 잠깐 들어보시라고. 왜곡을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질문이 해서 뭐였냐면 김건희 그게 당신의 아니에요. 부인이 질문이 말해요. 당신이 부인이 당신 사과하려고 부인이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그럼 뭐 물었잖아요. 사과하는 게 그럼 적절하다. 이렇게 답해야죠. 사과하는 게 적절하다 그러지. 뭐 남편이 당연히 사과를 해야지요. 이렇게 해야지 적절해 보입니다. 논평하고 있어요. 아니 사과하는 것이 어떻다고 보느냐 알겠어요. 사과하는 게 맞다고 한 거죠. 자, 원기옥
듣고 오셨습니다. 아우 뜨겁죠 이 문제. 자, 이제 허위 이제 이력 부분이에요. 김건희 씨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사실 여기 좀 아픈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 법적인 부분도 법적인 부분이지만 뭐 공소시효 얘기도 있고요. 예. 또 결혼 전이냐 후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측의 아픈 부분이 본인이 했던 잣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른바 조국 사건이요. 그렇죠. 공정의 잣대를 휘둘르면서 그렇죠. 그걸로 어쩌면 대선까지 왔는데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네. 뭐 예컨대 표창장이라든지 아니면 체험 증명서 이것을 조금 변동하고 해서 업무 방해를 했다든지 위조를 했다든지 그거랑 지금 거의 유사한 패턴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국민의힘 이 선대위 측도 얘기하기가 사실 어렵다 보니까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도 네. 잘 안 그러는데 화만 자꾸 내세요. 네네 목소리를 좀 원래 직전인 것 같더라고요. 화 안 내세요. 네. 원래 네. 논리적으로 하시는데 원래 방송 전까지는 와가지고 네. 풀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풀이 죽어 있다가 네. 갑자기 방송을 시작하니까 강기정 수석이 무슨 얘기를 하나를 턱 잡아가지고 계속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게 국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첫 번째로 시기에 좀 민감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대위 출범을 하고 어찌 보면 조금 기세를 두 번째로 올리고 싶어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골든크로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양쪽 진영이 다 팽팽하게 있는 상황에서 뭔가 민감한 이슈가 나오니까 그만큼 강력하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이 논란 자체가 좀 전에 박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이 제기를 했던 수사와 관련된 딱 판박이처럼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깔끔하게 사과하고 해명을 하자고 하자니 이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네.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매일 있다 새로운 보니까 의혹이 터져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한 방에 정리하기도 어렵고 깔끔하게 사과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시기는 민감한 시기이고 그래서 이렇게들 좀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요 검사 윤석열이 이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이런 거 전문적으로 수사하던 분이세요. 왜냐하면 뭐 다들 알 겁니다. 신정아 씨 의혹대. 사건이죠. 네. 당시 뭐 학력 위조라든지 뭐 세상에 참 많이 주목을 받았던 사건인데 그분은 이력서가 위조돼 있고 그리고 네.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뭐 다 위조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사건 주임 검사였고요. 예.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공정한 잣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네. 그런 얘기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얘기한 부분이 이제 공정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윤석열 후보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게 공정과 상식 아니었겠습니까? 예. 근데 공정이란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자신이 했던 수사와 이 지금 본인의 배우자에게 들이대는 그 잣대가 달라지게 되면 공정이 깨지는 거고 상식에 반하는 부분도 또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 의혹이 불거지고 나서 기자들 앞에서 뭐 해명이 아닌 반론을 제기하면서 아니 그 대학의 시간 강사로 하는 거는 그렇게 경력 같은 거 자세히 따져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소개로 그냥 들어가는 식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강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좀 알고 기사를 써라라고 했는데 네. 성을 냈어요. 현실을 본인이 모르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상식이 부족했던 것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뭐 결국 뭐 사과 아닌 사과가 된 것 같은데 네. 뭐 제대로 된 사과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 결국 또 배우자의 어떤 검증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까지 지금 되는 상황이고 네. 윤석열 후보가 그 김건희 씨의 어떤 우리 등판이라는 내용은 전 별로 안 좋지만 나오는 모습 그 모습을 언제쯤 할지 좀 많이 고민을 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준 변호사가 계속해서 한 3주 연속 네. 이번 다음 주에는 주에는 등판다. 김건희 씨가 나온다 했는데 이번 주에 나온 걸로 봐야 돼요. 안 나온 걸로 봐야 제가 돼요. 이게 뭐 일부러 그랬어요? 아니요, 일부러 저는 등판시킨 거예요? 3주 동안 계속 다음 주 우리가 항상 이 일면 뉴스를 예측을 하잖아요. 네. 3주 연속 김건희 씨라고 예측했는데 이번 주는 맞네요, 제 말이. 이게 맞은 거예요? 이렇게 맞은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맞은 거죠.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박지훈 변호사가 말한 등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박지훈 변호사 다음 주에는 등판합니까? 다음 주도 등판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등판하지 본격적으로 나와서 뭐 어떤 자발적인 등판보다는 네. 하여튼 자의타의적인 등판이 가능하다. 자 상식에 맞진 않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방송된 원기호 하이라이트 듣고 오셨고요. 이번 주 목요일 정비록에서도 이 문제는 이어집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아들의 불법 도박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바로 사과했는데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조경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지금 대선이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어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 주변 가족들까지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들춰내는 모습들이 과연 올바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네. 저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당사자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을 하면 되지, 이 가족들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검증하게 하는 이런 이상한 대선 이번에 참 처음 봤습니다. 네. 사실은 안민석 의원도 계시지만은 국회의원들 가족 문제 있대가지고 국회의원들 그만둡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저는 여야뿐만 아니라 언론 역시도 좀 더 성숙한 그런 자세,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 도박 의혹이 나왔을 때 선대위에서 이재명 후보 주변에서는 어떻게 이 사안을 판단하고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지금 조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진심이시겠죠. 근데 혹시 속으로 또 표정 관리는 하고 있지 않으실까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아들의 도박 문제는 사실 충격이죠. 후보도 충격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즉각적인 사과를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하고 또 어떤 법적인 처벌도 받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잘했다고 보고요. 인간이니까 누구든지 잘못은 할 수가 있죠. 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이제 문제는 그 잘못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인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는 걸 보면서 지금 며칠 동안에 불거진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서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굉장히 대조적으로 김건희 씨 관련돼서 윤석열 후보가 오늘 또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게 미흡하다고 비판할 때는 다 그거는 수용하고 100%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 공식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어제 나 자신이나 내 처나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비판은 다 우리는 다 겸허하게 다 받아들인다는 입장이고. 조경태 의원님. 네네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야의 정치인들이 좀 반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을 놓은 사람은 당사자들이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이 나왔지 아들이나 부인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네. 자꾸만 그걸 검증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저는 제가 페이스북에 글도 올려놨지만은 여야를 떠나서 썩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그럼 배우자의 검증은 대상에서 좀 제외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배우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왜 저는 이 문제를 가족들은 가족일 뿐이잖아요. 네. 만약에 부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구속된다 해가지고 대통령을 그만둡니까? 국회의원 가족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그만둡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2구속실이 청와대에 있지 않느냐, 예산 들어가지 않느냐라는데 제2구속실이 저는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럼 부인이 없거나 남편이 없는 경우에 그럼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그럼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일을 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은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누구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너무 과거의 권위주의식의 어떤 그런 영부인이었다는 그런 지금 요즘 영부인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지금은 여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내조에 충실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민석 의원님. 국회의원 선거도
총선할 때마다 그 본인과 본인 가족의 그 살아온 인생을 죄다 탈다 틀리고 평가를 받거든요. 네. 그런데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은 각오를 해야 돼요. 네. 이게 금정을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겠습니까? 그럼 안민석 본인의- 가족이 내가 문제 있으니까 국회 하지 말라면 안 할 겁니까? 우리 안 의원님께서는? 조경태 의원님은 부산석 총선 할 때 동네에서 부인에 대한 그런 평가가 본인의 평가에도 포함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저는 이렇습니다. 저는 그 양날의 칼인데요. 예. 그 지나치게 배우자분이 이렇게 활동하고 나서는 모습을 또 썩 싫어하는 그런 유권자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 꼴 보기 싫다는 식으로. 네. 그래서 그분들은 나는 좀 상당히 현명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사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해서 평가받는 것이 맞지. 옆에 있는 배우자나 또는 남편이 나가가지고 막 가족이랍시고 해가지고 막 목에 힘을 주고 막 이래저래 막 휘젓고 다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왕왕 자주 눈에 띄거든요. 그런 경우는 되려 네. 마이너스지요. 7004님께서 대통령을 뽑는 거지 대통령은 부인을 뽑는 게 아니죠. 근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발탁하는 거지 법무부 장관 부인이나 자녀를 발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가 논란이 된 가장 큰 이유가 공정을 외치는 윤석열 후보. 그 검찰총 그 조국 일가를 수사했던 것과 같은 잣대로 자기한테도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조국 전 장관이 구속돼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업무를 중단했습니까? 가족이 구속됐대 가지고 조국 그 전 장관이 지금 구속돼 있습니까? 또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중단시켰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거는 판단해서 할 문제지. 그걸 가지고 자꾸만 가족과 당사자를 갖다가 연관시키는 것 자체는 저는 썩 그 이성적인 판단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이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조경태 의원님께서 이렇게 흥분하시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재명 후보의 그 아들이 도박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아들 문제를 가지고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지나치게 사과하는 모습, 지나친 건 아니지만은 사과하는 모습들이 과연 우리가 지금 대선 전국에서 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의 공정 계속해서 국민들의 공정과 다시 대비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대선 주자에 대한 검증 지금껏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윤석열 후보한테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을 때 그 무수한 이슈, 그 검증, 정말 많은 사건과 사고를 자기가 오늘 사건을 그 다음 사건으로 부정을 그 다음 부정으로 계속 덮고 나갔는데 이명박 후보는 별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이회창 대쪽 이회창 후보는 아들 병역 비리 관련해서 2번 떨어졌어요. 크게 영향을 받았거든요. 쉽게 말하면 2번 떨어진 거죠. 그런데 조금 조금 다시 생각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이걸 저기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하지만 유력한 상대가 있었냐 없었냐 차이가 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MB 당시 2007년이었나요? 네. 그때는 사실은 좀 민주당 쪽이 좀 많이 약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하자라든지 흠을 국민들이 넘어가려는 모양새였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이명박 후보에 대한 도덕성 이거를 국민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경제, 경제를 살려야 된다. 국가의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한참 성장해 오던 시기에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또 한 번 대한민국을 그런 식의 성장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 하자를 덮을 만한 정도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뭐 2002년도나 97년도나 이해창 후보가 나올 그 당시는 해도 뭐 DJ, 노무현 아주 유력한 상대 후보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해창이라는 사람이 뭐 대쪽, 준법,
그게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들이 병역이 문제가 된다라는 게 네.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저는 낙선 주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병역이라고 하는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건드리면 안 될 영역 몇 개가 있죠. 대표적인 게 병역이고, 그렇죠. 병역이고 또 하나가 무슨 교육과 관련된 특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만큼은 평등해야 된다라는 마지노선처럼 우리 국민들이 여기는 부분이고요. 또 병역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뭐가 문제가 되냐면 병역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병역은 뭐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특별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동안 준법을 강조했고 그렇게 깨끗한 권력을 강조했는데 사실 뭐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들게 만든 거죠. 다른 종류랑은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자, 이번 의혹이 그래서 이회창 쪽과 닮아 있을까요? 이명박 쪽과 닮아 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유력한 후보입니다. 뭐 다들 많이 예상을 하고 있지만 51대 49 싸움일 것이다. 네, 이번 선거는 강력한 그렇다면 굳이 경쟁자가 분류하자면 또 이게 공정이라는 게 윤석열 후보의 어떻게 보면 캐치프레이즈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분류하자면 그 MB 2007년도 대선 때 그 하자가 넘어가는 모양새보다는 이 하자가 상당히 선거 끝날 때까지 부각되는 97년도 2002년도 선거랑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리스크가 상당히 이거는 뭐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좀 아들 문제가 지금 터졌는데 네. 이게 이 사법 리스크보다 전 가족 리스크가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법 리스크보다도 네, 지금 뭐 그 양쪽 지지자들 중에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 중에서요. 끝날 때까지 본인이 현재 지지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바꾸지 않겠다는 여론조사가 한 70에서 80% 정도. 그분들은 뭐가 나와도 어지간해서는 안 들릴 분들인데 이 양쪽의 이슈들이 그 흔들리지 않을 분들까지 흔들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네. 근데 다만 이제 흔히 말해서 가운데 계시어서 아직은 마음을 정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그 두 개를 좀 비교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연 아들에게 제기된 의혹의 문제가 더 클 것인가 배우자에게 제기된 의혹의 문제가 더 클 것인가가 선거에는 어느 정도 이번엔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김진태 이재명 비리 검증특위 위원장이 나섰어요. 김건희 고의는 없다. 고의는 없는 것 같고 이재명 아들은 사과로 넘어갈 문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범죄 고의가 없다고요? 저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처벌의 가능성 얘기하는 게 맞고 김진태 위원장 같은 경우도 법조인입니다. 검사 출신 법조인. 본인이 아마 법률을 더 잘 알 거예요. 공소시효 이런 것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거하고 고의는 있는 거예요. 고의는 뭐냐면 범죄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의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위조된 걸 아예 모르고 실수를 했을까요? 이걸 계속 반복해서 썼다는 거는 허위를 알고도 그것을 이용해서 본인이 했다라는 거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처벌을 못한다는 거는 공소시효라든지 이런 게 문제되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건데 저런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재명 후보는 뭐 아들도 얘기를 했지만 처벌 받겠다고 해서 그게 도박죄가 되든 상습 도박죄가 되든 그건 이제 경찰에서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후보 말은 뭐 더 붙이고 뺄 것도 없는 건데 이 김건희 씨 얘기 말이 사실은 저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아니 이게 법조인 출신이 아닌 정치인이 말씀을 하시면서 법률 용어가 아닌 용어를 써가면서 김건희 씨 부족보다 이재명 후보 아들이 더 무거워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차라리 100번 양보해서 그냥 본인이 처한 위치가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한다라고 끝이 날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출신이 고의가 없다. 법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 법적인 문제를 법률 용어를 써서 정치적으로 끌고 가면 이게 신뢰가 너무 떨어져요. 저도 왜 윤석열 후보, 윤석열 캠프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검사식으로 윤석열식으로 뭐는 잘못됐다. 이거는 공정의 잣대 잘못됐다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저기 봐라. 저기도 문제다. 그리고 이거 봐라. 고의는 아니다. 근데 너무 많은 의혹들이 나오니 윤석열 답지 못하다는 생각이 꼭 들어요. 윤석열이라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단호했던 거거든요. 이제껏도 그래요. 법적으로 문제되면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조국 관련해서 많은 의혹이 언론에 제기됐을 때 수사는 타이밍이다 그러면서 그렇죠. 그때 압수수색을 수십 차례 들어갔습니다. 네. 70차례가 넘는다고 하죠. 네, 아니 다 파면 100차례 정도 되는데 100차례가. 지금 이 정도 언론 의혹이 나왔을 때는 수십 차례 한 25번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예전의 윤석열과 지금의 윤석열, 검사 윤석열과 정치인 윤석열은 좀 다르잖아. 그렇죠.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바랬던 검사 윤석열 후보의 모습이 과연 이게 맞는가라는 그렇죠. 의문점이 든다라는 거죠. 정권 실세한테도 단호했던, 누구한테도 단호했던 윤석열 어디 갔냐 이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래서 상대 가족에 대한 각 당의 정치 공세 그리고 국민들의 의혹 제기는 계속 거세질 것 같은데요. 자,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중에 누가 타격을 더 입을까요? 이게 결국 무게일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이게 배우자가 뭔가 논란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라면 본인도 우리 동심체라고 하잖아요. 동심체라고. 뭐 부부는 한 몸이다. 사실 그건 옛날 말이긴 하지만 너무 옛날 말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그렇죠. 네. 뭐 그렇긴 하지만 그런 말이 나왔을 만큼 이게 좀 부부라고 하는 위치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 거고 또 아들에 관해서는 사실 나이를 먹어도 자식은 속 썩이는 존재라는 쪽의 얘기들이 오히려 더 많잖아요. 이건 제 분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사회생활하면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거기에 비춰봤었을 때는 굳이 왜 저거를 어떻게 보면 관자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까라는 쪽의 의혹. 그리고 이제 배우자는 공식 직함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부인일 경우에 네. 영부인이라고 불리고 네. 외교사절로 대표로 나서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라면 지금 구도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 더 좋지 않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보는데 저도 아들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통제가 이제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정치할 일은 없지만 가서 좀 얘기 좀 해. 통제 자체가 안 되고 저랑 네. 정치적 견해도 180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자꾸 그 관심을 가지는 것도 저는 좋으면서도 두렵기도 해요. 네. 고등학생 공부 저는 일 보수적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면 좋겠지만 정치 시사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아빠랑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자식이 더 크면 또 좀 20대, 30대 다 돼 가잖아요. 사실 그거를 부모가 100% 통제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뭐 이거를 통제하는 거 좋고 또 그것도 사고에 잘못 가르쳤다는 거에서 이재명 후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는 거고 배우자는 배우자라서도 문제지만 그 내용 자체가 허위라든지 위조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정의 잣대가 딱 적용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잦아들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김건희 씨 측은 좀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또 이번 주엔 또 어떤 또 의혹이 쏟아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말의 주인공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최근에 가로세로 연구소와 열린공감TV가 내놓는 의혹에 대해서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여론에 미치는 영향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개인의 사생활을 위해서 어디까지는 보도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안 해야 되는데 그 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민원연 신미사무처장이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가세연에서 최근에 조동현 전 위원장의 자녀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녀의 이름하고 얼굴까지 물론 일부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어린 자녀의 아동의 이름과 얼굴까지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이런 행태는 더 이상 저희가 묵과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예? 조동현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의 자격과 자질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과 이 아동의 이름과 얼굴까지 또 가족들의 그 내밀한 사생활까지 무차별적으로 파헤치면서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거는 다른 문제다. 네. 그런데 이게 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수십만 명이 보고 또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을 하면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런 과정에서 지금 거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방영될 수 있는 콘텐츠가 아니다. 네, 이런 콘텐츠는 유튜브가 적극적으로 차단, 삭제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했다 이렇게 여러 번 비판은 받았는데 유튜브에서는 책임을 묻지도 않고 제재도 안 합니까? 아닙니다. 유튜브가 아주 매우 엄격한 특히 혐오나 증오 표현이나 또는 개인의 사생활 또는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아주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요. 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엄격하게 제재를 하는 항목이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
인 경우인데요. 특히 예를 들면 연령, 계급, 장애, 민족, 성 정체성, 국적, 인종, 이민, 종교, 성별, 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인척 등을 문제 삼아 개인이나 집단의 폭력 또는 혐오감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삭제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러한 기준에 위배되는 콘텐츠는 적극적으로 삭제나 차단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해 한 해만 이러한 자율 규제로 삭제된 영상이 전체 3,470만 건에 이르고요. 한국에서 삭제된 영상만 108만 건입니다. 그런데 왜 가세연한테는 영향을 못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사회 문제로서 네. 유튜브의 사회적 책임을 묻게 된 건데요. 네. 가세연이 이번 조동현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위원장의 사생활 논란뿐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개그맨 고 박지선 씨를 모독한다든지 또는 김연경 배구 선수를 저격한다든지 또는 한예슬, 전지현, 김준희 등 연예인들을 향한 악성 허위 주장 등으로 네.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양산해 왔거든요. 네. 특히 이러한 방송들의 내용이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들이 많았고 이 개인의 사생활을 아무런 검증 없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방송은 유튜브가 내세우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고요. 또 자체 서비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도 위배되는 유해 콘텐츠이므로 네. 유튜브가 이를 방관하면 안 된다. 유튜브의 이런 방관은 이런 악성 유튜버를 자라나게 하는 배경이 되니 네. 유튜브가 내부 기준에 맞춰서 엄정하게 심의하라. 네. 그것이 유튜브가 거대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책임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공격하고 자극적인 아이템을 쏟아낼수록 사생활을 공격할수록 이걸 보고 이게 후원하는 사람들, 슈퍼챗 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울면 네. 또 돈을 보내고 기도하면 돈 보내고 막 그런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이게 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지지하거나 또는 그쪽에 후원을 하는 거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또 개인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폭로를 하면서 이 개인들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하는 이러한 콘텐츠에 후원을 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정말 좀 재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이 우리 사회가 지금 여론 양극화 현상이 있는데 정치적 그 지지 또는 반대 이런 기준으로 이런 유튜브 채널 또는 언론에 대한 지지 반대도 갈려지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 그 기본 윤리는 지키는 그런 콘텐츠들을 응원하는 것이 시민들이 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말고요. 다른 유튜브 채널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채널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열린공감 TV도 최근에 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에 대한 네. 여러 의혹들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제기하는 과정 중에 또 이게 기본적인 이제 취재윤리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저희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 또 취재윤리가 아니냐 또는 여성 혐오적 이런 관점과 또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네. 영향력이 커진 만큼 예. 유튜브 채널에 영향력이 커진 만큼 또 유권자나 시민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저희도 관심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언론인이어서 그런지요. 가세연이나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이 거의 근거 없이 방송을 했는데 그걸 또 받아 쓰는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참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이번 조동현 전 위원장의 사생활 논란건 같은 경우도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의 의혹 제기 또는 비방에 그치지 않고 이게 TV조선, 또 조선일보, 세계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이 거대 언론이 가로세로 연구소의 주장이나 방송 내용을 받아쓰기 시작하고 또 정치인들과 평론가들의 간정 평까지 중계되면서 이게 파장이 매우 커졌거든요. 예. 이런 가운데서는 정말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게 유튜브나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철저히 검증하는 그리고 여과하여 보도하는 그런 신중함이 필요하고요. 특히 언론이 이런 의혹들을 보도할 때는 정말 좀 검증을 제대로 좀 한 다음에 하자. 이게 일방적 주장만 무차별적으로 중계하는 보도는 정말 옳지 못하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열린 공감 TV 그냥 인용해서 보도한 거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오마이뉴스 기자들이 이번에 그 열린공감 TV에서 이제 취재했던 네. 그 김건희 씨가 과거에 줄리라는 이름으로 용업소에서 일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보도를 인용을 했는데요. 네. 오마이뉴스의 3년에서 10년차 기자 18명의 이제 공동 성명으로 의견이 나왔는데 주요하게 지적하는 건 이게 한 개인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한 내용을 오마이뉴스가 아무런 검증이나 또는 자체 취재 없이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의식이 컸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형사 범죄와 관련된 사안이 아닌 개인의 사생활 영역인데 그 사생활 논란을 그대로 또 인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금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한 검증, 취재 또는 보도 영역이 되느냐 이 논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오마이뉴스 일부 기자들의 이러한 문제 제기에 또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 또는 오마이뉴스 후원하는 시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라는 또 의견을 냈는데요. 예. 이번에 이게 오마이뉴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론들도 네. 이게 타사 보도 또는 인터넷 커뮤니티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되는 또는 첫 보도된 내용들을 특히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네거티브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무차별적으로 인용하거나 그대로 받아쓰게 하는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에 대해서는 모든 언론이 주의하고 유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무조건적, 무차별적 인용보도 이거 안 됩니다. 진실에 가까워야죠. 정의를 위한 일이어야죠. 아, 유튜브 나름대로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저도 유튜브를 할 때요. 제가 이명박 카카 이렇게 해서 헌정하는 유튜브를 했을 때 그때는 별로 심사 제재 그렇게 그 뭐 가이드라인이 작동되고 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재용 삼성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바로 유튜브에서 댓글이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댓글도 들어오고 노란 딱지도 붙죠. 네, 바로 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방송 자체에 대해서 구글 측에서 자체적으로 단속도 하지만 그걸 본 누군가가 불편하다고 신고를 하죠. 이의제기라고 신고를 하면 유튜브 쪽에서 일단 그걸 받아주거든요. 네. 먼저 받아들여준 다음에 또 그 대상이 된 사람이 그거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풀리는 그런 구조인데 참 신기한 게 이 가세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신고가 들어갈 텐데 그런데 가세현한테는 왜 유튜브가 사실은 뭐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요. 예.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가이드라인보다 더 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자본이죠. 돈. 우리가 슈퍼챗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돈. 아마 제가 뭐 정확하게 이거 통계를 본 적은 없는데 뭐 한 개 방송될 때 상당한 슈퍼챗이 터지고 네, 30%는 구글 측이 이제 가져가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적용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뭐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내용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보통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 그냥 왜 시중에 좀 어떤 일반적인 레거시 정통 미디어라고 하는 쪽에서 다루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얘기들이 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쪽 얘기는 다른 얘기하라고 그냥 공론화장에서 안 다뤘던 건데 요즘엔 그 구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가로 세로 연구소에서 조동현 교수 자녀의 신상을 이렇게 했는데 자녀의 신상을 공개했다. 언론에서 따옴표로 이렇게 그냥 바로 똑같은 일을 한 거예요. 언론에서. 언론이 사실은. 이거는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약간은 비겁한 것 같아요. 본인들은 책임을 벗어나고 그러면서 보도하고 싶은 것 약간은 옐로우 보도가 될 수 있거든요. 옐로우죠. 그 보도를 하는 어떤 효과를 노리는 건데 우리는 책임을 면하면서 효과는 누릴 수 있는 뭐 클릭수라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언론의 본연의 책임을 좀 벗어난 게 아닌가. 그런 걸로 유튜브나 뭐 가세현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대선 앞두고 정치 유튜버들 너무 자극적으로 너무 이게 신상 공격하고 탈탈 털고 아무 말이나 막 합니다. 근데 그 발언 수위가 세면 셀수록 욕을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슈퍼챗이 쏟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거를 보시고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해소시켜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거기에 공감을 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박수를 보내서 하는데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자극적인 걸 보면 매운 것도 점점 매운맛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성 어떤 언론에서 그걸 오히려 잡아주고 그렇죠. 어느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 기성 언론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같이 그거를 받아와서 따옴표를 써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문제라는 거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특정 유튜브 채널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이 더 잘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정신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명백한 명예훼손인데 진보든 보수든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같아요. 너무 심한데 그걸 가지고 언론에서 어디에서 보도했다 이거 너무한 것 같습니다. 언론의 본연의 자세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 주에도 계속 가족사 얘기 들어야 됩니까? 아마 들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일단은 다음 주에 좀 중요한 일정들을 좀 말씀을 해드리면 네. 23일부터 부동산 공시 가격 같은 게 열람이 가능하고 관심 많아요. 이것도 아마 부동산 이슈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네. 다음 주에 법무부의 사면 심사위원회 열립니다. 새 특별 사면 대상자가 정해지는데 여기 누가 포함되느냐.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전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네. 이 두 사람이 이제 박근혜, 이명박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네. 아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요. 어떤 정치 뉴스가 또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할까요? 아니 뭐 일면 주인공 따져봐야 될 텐데 뭐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 배우자 논란은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걸 받아치느라고 이재명 후보 아들과 관련된 얘기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뭐 도박을 했다뿐만 아니라 지금 이미 뉴스에 나온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인터넷에 게시글 같은 걸 썼다라고 하거든요. 글을 많이 썼어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20대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과 또 인터넷에 게시판 같은데 글을 쓸 때는 그들끼리는 그게 이제 일반적이라고 하다기보다 많이 그렇게 일어나는 게 굉장히 과격한 용어로 굉장히 강하게 자기 생각 이런 걸 털어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 싶을 만큼. 근데 그런 것들 중에 혹시라도 이제 이재명 후보와는 좀 안 맞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또 이제 보수 야권에서는 찾아내서 공격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일면의 주인공은 김건희 씨 이제 다 나왔으니까 이재명 씨 측이 되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 측이 되지 않을까. 그쪽에 공세가 몰릴 수도 있네요. 다음 주는 뭐 저는 그쪽 공세 위주로 양쪽에 저는 두 개가 같이 나란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박준 변호사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니까 시원합니다. 네. 선물 주고 가세요, 박준 변호사. 네, 자 크리스마스입니다. 곧 크리스마스 소원 여러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현실적, 비현실적 아무거나 다 상관이 없습니다. 네. 세 분 추첨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양지열, 박지훈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디나 멘젤 그리고 마이클 부블레가 부른 Baby It's Cold Outside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많이 춥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는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티하고 그건 조금 자제하셔야 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